들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자, 그럼 필라테스의 원리 중에 선생님 뭐 6대 원리, 8대 원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 시험 보면 그 문제 나오죠. 답을 쓴 거 정답으로 계셨죠?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르셨나요? 80점 이상이면 합격인가요? 그 flow movement, 그 흐르는 움직임이라는 원리를 배우셨죠? 자, 그 흐르는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영상이 안 보여서. 흐르는 움직임. 네. 굉장히 이렇게 딱딱 흐르는 게 아니라 끊기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런. 예, 그렇죠. 명칭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민영 선생님이 물 흐르듯이 딱딱 아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동작에 집중해서 네. 내가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란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혹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는 게 어떤 것이죠? 이런 질문하면 막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빨리빨리 너무 동작도 해야 되는데 저건 뭔데 어디서 와가지고 얼마나 했길래 저 질문질이야? 뭐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근데 사실 어떤 국제적인 필라테스 수업 중에 누가 질문을 하면 질문하지 말라고 통역자가 윽박 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신 질문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해보세요. 동작과 동작이 네. 서로 매치될 수 있고 연결이 네. 있으면서 근육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와, 그렇죠. 자, 그럼 물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흐르죠. 자, 물을 직육면체 혹은 둥그런 사발에 혹은 고무주머니에 비닐팩에 담으면 전체 모양이 다양하죠. 또 흔들면 그 힘에 의해서 또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보이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공부를 잘 하셨네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근데 그 물이 힘이 있나요?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죠. 물이 힘이 있죠. 물이 힘이 있죠. 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면 중심은 어디 있죠? 이런 질문을 맨날 하고 사시죠? 이건 물이에요? 불이에요? 빛이에요? 이건 그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이렇게 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양 팀장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필라테스 6대 원리를 아시죠? 제가 뭐 한 건 아니고 다 아시죠? 제가 실명을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뭐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두루두루 아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집중, 조절, 항상 균형. 이건 뭐야? 없네. 5개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6번째가 흐르는 움직임이래요. 근데 왜 없을까요? 여기? 흐름 이렇게라도 해놓지, 그죠? 이게 호흡이고 이게 집중이구나. 이게 조절이고 이게 상상이고 이게 균형인가 보죠. 그 흐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다 아시죠? 아는 데죠? 여기 flowing movement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흐르는 움직임이라고 한 것은 flowing movement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초기에. 뻣뻣하거나 급작스럽지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도 않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늦게 일어날 거면 천천히 일어나면은 한 대 맞을 것 같고 너무 빨리 일어나면 옆에서 놀랄 것 같고 그런가요? 동작이 그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고 이 유동성이란 말을 썼어요. 역시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동성 있게 일어나요. 저도 유동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유연성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고 그래요. 유연하지 않죠. 물이 유연하지 않아요. 물은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게 flow movement고 유연하다는 건 flexibility가 있다는 말이죠. 자,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동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이라는 말과 자연스럽다는 말을 혼돈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구분했네요. 반사적이라는 말은 뭔가요? 반사적이라는 생각 없이 무의식 나오는 주시다. 그럴 수 있네요.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동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는 말하고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은 조금 다소 부정적인 의미죠. 선생님 반사적 동작 뭐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무의식적인 동작 이런 떠오르는 게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동작이 아니래요. 그냥 어쨌든 아니래.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대요.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러면 자연스럽다는 거는 의식적인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다는 것은 반사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반동인가? 반사. 뭘까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조세 필라테스가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브 젠트리.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았을 줄 몰랐죠? 네. 조세 필라테스의 이 창시자 패션을 저도 따라할까 했는데 뭐 나이키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조세 필라테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브 젠트리의 풀 필라테스적이지 않죠? 모르시나요? 이브 젠트리의 방식과 조세 필라테스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게 그건가? 몰라요? 이브 젠트리가 풀 필라테스를 한 건 아시죠? 어디서부터 수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브 젠트리의 말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근데 왜 그러세요? 아까 이브 젠트리라 그러니까 그 이브 젠트리는 91년도부터 시작한 2세대 필라테스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게 풀 필라테스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뭐 다리를 들어 올렸다 놓고 하는 거 있죠. 골반 중립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브 젠트리가 시작한 거예요. 필라테스에서. 조셉 시절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리고 흐르는 움직임 이 정도 선생님들이 아실 정도면 이브 젠트리 거 하신 거예요. 그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제가 옆에서 봐서 이게 비틀어져 보이나요? 이건 옆에서 나서 이게 비틀어져 보이나요? 옆에서 나서 멋있네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자연스럽다는 글 밑에 사진을 이거를 올려놔서 매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말이 개념으로 잡히기 전에 선생님들은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제 질문은 선생님들이 필라테스 동작을 지도하실 때 이 유동성에 유의해서 지도하시나요? 이런 데도 있죠. 이거 요가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필라테스라고 써있고 여기는 십자 꺾기인가? 어쨌든 뭘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누가 올리죠?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이 사진 아무거나 올리죠 뭐. 이거 좋은데요? 필라테스 옆에서 십자 꺾기를
선생님들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싶네요. 니네 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그럼 보지 마세요. 우리 사진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게 있네요. 흐르는 움직임. 여러 동작은 쉬운 동작에서, 이게 잘 보이세요, 글씨? 쉬운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 단계처럼 구성되어 있다. 조절되고 우아하며 물이 흐르는 듯하고, 여기도 있죠. 물이 흐르는 듯하고. 저렇게 동작을 피한다. 흐르는 움직임은 물이 흐르는 듯하고 강한 중심에서, 여기 중심 얘기가 나오네요. 강한 중심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움직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한 중심에서 밖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한 중심에서 밖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씀으로 아시는 대로 해보실까요? 중심화. 중심화. 강한 중심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중심화. 이거 선생님들 교재에 다 있을걸요? 이런 말? 동작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나옵니다.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바꿀 때 흐르듯 끊기지 않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된 동작의 구성으로 관절 가동 범위 전체를 통해 강화된 근육의 신장된 근육의 강화가 조화를 이루어 이쯤 되면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어떡하죠? 신장 2개 들어간 문장을 동그라미 치면 그게 맞는 답이에요. 외우긴 너무 어려워요. 강화된 근육의 신장된 근육의 강화. 강화된 근육의 신장된 근육의 강화. 이거 아주 끝내주는 표현이네. 강화된 근육의 신장과 신장된 근육의 강화. 이거 굉장히 쉽죠? 이해하기가? 강화된 근육의 신장된 근육의 강화가 조화를 이루어. 그러면 강화된 근육의 신장과 신장된 근육의 강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외우세요, 그거. 매우 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우 강하고 유연성 있는 길고 가는 근육을 만들어낸대요. 근거가 뭐죠? 제가 이 단체나 뭐라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 여쭤보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이바르에 쳐볼까요? jerky. 아까 jerky 동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jerky가 뭘까요? jerky 뭐예요? 몰라요? jerky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육포예요, 육포. 여기 있다. 육포. 소고기 육포. 그래서 jerky라고 해요. 네. 또 다른 뜻도 있을까요? 소고기 육포. 여기 있다. jerky는 거죠. 이분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심화 여기 있네요. 네, 집중, 조절, 정확성, 흐름, 호흡. 여기 흐름이 있네. 여기 조절은 조세 때부터 집중, 조절, 중심화 이런 거 센터링 하는 거죠. 호흡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이 정확성이라는 말이 이제 인벤트리 시절부터 나와요. 이 정확성은 뭘 번역한 말일까요? 정확성은 accurate 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요. accurately 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intense 하다는 거 있죠? intensive 해야 한다. 그런데 accurate 해야 한다. 예. 집중이 그 말이에요. intensive 하다는 말을 집중이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조절한다는 말은 조절하는 거. 정확성이라는 말은 accurate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 못 외우실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게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이따가 할 때 제가 막 폭풍처럼 쏟아낼 때 선생님들이 그걸 캐치하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을 저에게 5년째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물론 그 전에도 몇 년 필라테스를 하셨죠? 선생님이 제 세미나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고 돌아가서 제 영상을 일주일 동안 돌려서 봐요.
그러면서 이때 이 말씀도 하셨네? 그래서 그걸로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막 쏟아낼 때 그냥 이렇게 막 날아가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말씀 드립니다. 정확성이라는 말은 accurate 하다는 말, 그 다음에 호흡 중심화 집중 조절 등은 조셉 필라테스 시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인데 정확성 이것은 일젠트리 시절에 뚜렷이 나타나요. 물론 그 전에도 조셉은 그런 말 했어요. 어떤 말 했냐면 필라테스를 그때 필라테스란 말 안 했었죠. 그때 컨트롤러지라고 했죠. 이 컨트롤러지의 조절한다는 말이거든요. 컨트롤러지를 내 운동을 15분 이상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조셉 필라테스가 했어요. 왜 그럴까요? 15분 이상 하면 시간 낭비래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 수업료를 15분에 얼마 이렇게 받죠. 나오는 시간 낭비. 사우나를 대폭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5분 이상 버틸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말과 이 accurate하다는 말하고는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젠트리 시절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필라테스는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댓글음이 나옵니다. 뭐가 플로잉 무브먼트냐? 길을 걷다가 앵두를 입에다 확 집어넣을 때 뒤로 확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뒷바서 펄쩍펄쩍 뛰면서 친구한테 얘기할 때 말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해야 되는데 근육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잡해서 선생님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달리기 하면서 음악 들으면 넘어질까요? 춤 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이 도대체 움직임의 메커니즘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 이러면서 잠깐만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흐르는 움직임 것이에요.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에요. 맨날 공부하는 선생님. 공부하는 시간만큼 요리수를 주문해서 드시는 분이에요. 사진 찍으려고 그냥 폼 잡은 거예요. 오늘 소개할 동작이 이거예요. 박철학 필라테스에는 목적, 철학, 본, 동작,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목적이 뭐죠? 조셉 필라테스, 일젠트리, 말카몰라는 필라테스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혹은 필라테스 전문가들은 현 시대에 필라테스의 목적이 뭐라고 하죠? 박철학은 필라테스의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테스의 철학은 뭉뚱그리는 말 말고 7개의 철학으로 틀로 정리를 했어요. 그 벗어나는 필라테스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안에 있으면 오늘 새로 보는 동작도 필라테스예요. 그 다음에 동작이 있죠. 그 다음에 본은 28개로 정리한 인체 움직임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6대 원리, 8대 원리 등이 6대 원리, 8대 원리 등이 91년도에 발표한 것으로 17개의 펀더멘털로 정리가 돼요. 그땐 12개였지만 나중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17개로 늘어납니다. 박철영이 28개로 정리했어요. 28개로 정리한 이유는 더 이상 간 PPT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28개로 제한했고 그 안에 그래서 한 두세 가지를 짬뽕시켜서 넣는 것도 있어요. 29%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28개의 인체 움직임의 핵심 원리를 알면 선생님들이 필라테스든 요가든 격투기든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한 동작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에 입각한 동작들이 플로잉 무브먼트에 맞게 정리된 것이 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탄가 요가처럼 시퀀스예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거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를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할 거예요. 자, 요 형을 오늘 배우실 거예요. 그 중에 아마 한 개의 형을 다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 형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그 한 개의 형만 가지고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근데 그 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한 가지 동작과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가를 선생님들이 배우실 거예요. 땡큐.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 선생님.